그 마니커에서 양념육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셔서 요 기펠 무연 그릴에 쫙 넣어서 구워드시면 닭갈비 같은 거. 닭갈비 항상 석쇠에다가 굽다 보면 이제 붙어갖고 막 타고 이랬는데. 그러네요. 안 붙어요. 청소가 엄청 쉽습니다. 코팅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무연 그릴에 닭갈비도 한번 구워드시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시장 이야기. 그러시죠. 예,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갈비 좋아하시죠? 예. 네, 닭갈비도 좋아하시죠? 예, 둘 다 좋아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연기 안 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오늘 다 통과합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마무리부터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예, 소폭 상승했습니다. 보합권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고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이틀간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더 연장한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번에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더 연장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진행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히토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칩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그 외에 주요한 이제 부품 장비들 여기 제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 맞바꾸기를 하면서 조치 철회가 있지 않겠냐. 여기에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여전히 계속 미국 시장은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올랐고요. 어제 인텔이 7.9%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일 연속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테슬라가 5.67% 올랐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 해서 비중 확대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됐고요. 테슬라만 올랐고요. 다른 전기차가 오르는 부분은 좀 아니었습니다. 즉 테슬라의 향후의 다른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0.9% 올랐고 애플 0.6%, 마이크로소프트 0.39%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빅테크의 주 시가총액 1, 2, 3위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의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도 역시 섹터별로 좀 움직이면서 어제 정유 섹터가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 섹터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그래서 좀 안 좋은 쪽에 매수세가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TSMC가 5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비 YOY로 플러스 40%고요. 전월비는 좀 감소했지만 전년비로 40%고 CEO 발표는 올해 20% 정도 성장 전망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뭐 반도체 부분 또 AI의 뭐 피크론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쪽 그리고 길조 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계속 상승한다고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이유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논란의 여지 또는 해석의 여지 또는 걱정, 우려의 여지가 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마이크론의 일봉 차트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마이크론이 최근에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4월 저점에서 2배 올. 다 저점 2배 오른 거고요. 다 돌아섰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작년 그 7월에 고점을 찍고 이게 역사 신고가예요. 우리 삼성전자도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여기 고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고점 아니었고 적정 고점이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내려왔다가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직전에 저점 라인들을 다 돌파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뭐 반도체 레거시가 전체적으로 돈다든지 그렇다면 삼성전자 돌아서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는 보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인데요. 한국경제 뉴스인데 요거 뭐 한국경제에서 쓴 거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들에도 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제목은 마이크론의 기술 성장 3등의 반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 우리 알죠? 소캠의 네. 단독 공급자로 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선정이 됐느냐? 저전력 디램 기술로 엔비디아의 소캠 양산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마이크론의 저전력 기술은 경쟁사 대비 이 경쟁사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쟁사 대비 약 20% 높은 전력 효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마이크론의 가장 큰 호재인 거고요. 그럼 마이크론이 이걸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 성장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올해 초에 갤럭시 S25 시리즈의 1차 디램 공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되게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와. 그래? 마이크론 걸 써? 그러니까요, 삼성에서. 갤럭시에서?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HBM4 양산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BM 점유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전력 기술 그리고 발열 통제 기술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승인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이죠. 이걸 꼭 넣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이라는 이점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 통제 또는 미국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점차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 성장이나 네.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올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공장 건설, 기존의 거선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수주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 소캠 얘기를 하고 나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요. 이 네. 소캠에는 우리가 뒤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특히 삼성전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랬는데 단독 공급자로 일단 선정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최근에 이렇게 급등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마이크론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걸 추종하지 못한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른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거나 또는 뭐 기술 개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조금 더 바빠지겠죠. 바빠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플러스 5.6% 2,871포인트고요. 네. 코스닥은 0.91% 올랐습니다. 3,000포인트는 한 4% 남았고요. 3% 정도 남았고 좌우의 신고 지수는 한 14% 정도 남았습니다. 14%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뭐 경제 성장률이 달라졌어요. 네. 기업 이익이 달라졌어요.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외국인들은 9개월 연속 36조 원의 순매도를 한 상태에서 전체 비중에서 우리나라를 줄인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터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소위 외국인들이 빈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어느 정도는 사놔야 되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좀 급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아침 잠깐은 외국인들도 약간 매도였어요.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면서 다시 매수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가장 크게 상승한 섹터는 기계주입니다. 기계. 예, HD 기계요? 현대인프라가 16.9%, 네. 두산바켓, HD 현대건설기업 10%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주가 뭐 그동안 좀 쉬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방상주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하나시스템 20%, 현대로템 9.7%, 하나에어로 6.36%. 하나에어로가 지금 100만 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하나여로가 이번 상반기에 작년 말서부터 올해 상반기에 가장 1등주예요. 네. 가장 1등주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한 가격으로부터 한 10배 지금 오고 있어요. 93만 6천 원. 예, 이게 한 10배 정도 오고 있고 한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해졌어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의 에어로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10배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론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주식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 다 이게 공감을 하는데 10배에 가면 힘이 좀 약해지긴 해요. 10배에 가면. 그래서 요번에 이제 거의 10배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들 참고 좀 하시면서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AI 서비스하고 가상자산 테마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다나리 상한가 같고 카카오페이가 15.9% 올랐고요. 그리고 대중관계 개선 기대가 있죠. 그래서 화장품하고 엔터 섹터들도 아주 강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5에서 7% 정도. 아, 이제는 5에서 7%가 아주 강세가 예, 아닌 거예요. 워낙에 10% 이상 가는 종목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반면에 그 대형마트 휴일에 의무휴업 법안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게 근데 여당에서도 지금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어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순환하고 있다는 수급이 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수급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럼 선순환이 되면 지수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었다가 가는 섹터가 있고 얘가 가고 그다음에 얘가 가고 시소 게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쉬는 동안에 빠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수가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쉬는 동안에 빠지지 않고 좀 버티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가고 하는 상황이 현재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수급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강세입니다. 2871포인트니까 뭐 그동안에 얘기했던 뭐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던 3,000포인트가 이제 4.5%뿐이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럼 추가로 더 많이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인데요. 일단 목표 내는 왔으니까요. 먼저 차트 보면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S&P 500 지수는 한 1.5%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신고 지수가. 네. 그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월가 IB들이 목표 주가 상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 주가 상향의 목표 올린 게 물론 뭐 나중에 올라가면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6,100에서 6,500 요 사이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의 그 폭이 아주 세게는 보지 않은 거예요. 상승률을 이렇게 세게 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따졌을 때 6,300 간다 하더라도 지금 6천이 넘었는데 한 5%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제 N섹터가 강세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제 N섹터가 강세 이유가 없어요. 못 찾아요 다들.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데 빈집들 이런 데들을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저평가주 후발주자들을 찾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 여름에는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강세 구간이 되지 않냐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스몰캡이 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어디예요? 엔비디아, 애플이잖아요. 네. 얘들의 요즘에 주가 보세요. 얘들이 예전처럼 막 급등하고 급락하게 있나요? 얘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과거 2년 동안에는 오르면 걔들이 막 급등하면서 시장을 막 끌어올리고 또 빠졌다가도 걔들이 끌어올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구간 동안에는 이들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다른 쪽에서 수익률을 찾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석은 썩 좋은 분석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건 경험적이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시장은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 상승 후 박스권장, 하락 후 박스권장, 그리고 테마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네. 보통 많이 구분을 하는데 상승 후 대세 상승이 아니고 상승 후 박스권장에서 수익률의 개별 종목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때도 그랬고 1995년 12월에 95년, 96년도에 네. 그때도 그랬고 박스권에 있을 때 수익률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른 다음에 지수는 더 못 가고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 벌어졌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일정 기간 후에는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다 그랬어요. 지수가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 지수에서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 박스권에서 모멘텀을 찾으면서 대형주,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가 가는 그 모멘텀 또는 힘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시장이 좀 힘을 잃어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지 안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계속 그 빅테크에 있는 그 세 종목, 시가총액 1위부터 3위 종목이 맨날 이러고 있어. 근데 지수는 여기 있어. 그럼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계속 거기 있고 지수는 여기 있고. 그 얘기는 지금 지수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은 일봉상 이격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상 뭐 오늘 제가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오늘 그냥 이것만 갖고 왔는데요. 주봉만 갖고 왔는데 일봉상의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이격 자체가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평선 간에. 그러면 그걸 기초 분석하는 사람은 그걸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격이 확대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봉상은 전고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은 돌파했고요. 저고점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 가느냐 마느냐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3,000포인트가 이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3,000포인트라는 건 우리나라는 과거에 500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 15년간 있었고 거의 17년간 있었어요. 그랬다가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2007년도에 돌파를 해서 1,000에서 2,000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1,000에서 2,000 사이에 있다가 팬데믹을 맞고 2,000에서 3,000으로 바뀐 거거든요. 우리나라 박스권이. 그렇게 바뀐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3,000포인트가 그 박스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소위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라운드 피겨는 뭐냐면 1,000, 2,000, 3,000,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괜히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수점 자리가 없는 그런 자리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3,000포인트가 그래서 얘기를 지금 의미 있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했던 것은 2,65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900포인트입니다. 이 2,900포인트를 넘어서면 3,000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신고 지수예요. 그 이후로는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미 이격이 벌어져 있고 정고점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팔죠. 왜 팔겠습니까? 더 못 간다고 생각하고 또는 물려있던 걸 이제 여기 왔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 매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6월이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어제 그저께 팔았습니다. 종목들 보면 꽤 팔아요. 기관들이? 네, 국내 기관들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꽤 팝니다. 그런 종목들이. 보면 지금 여전히 뭐 어제도 방산주 오르고 했지만 조선주나 이런 거 한번 들어가 종목들 보세요. 그래서 팔기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고점에 왔고 단기 급등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뭐 상반기에 좋았던 이런 종목들의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를 감안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네 번뿐이 없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고요. 시장의 대세 변화는 동시 만기에 대세 변화가 생깁니다. 시장의 대세.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과 연계된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만기도 되기 전했는데 그 전에 포지션을 확 바꿔갖고 다른 포지션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매도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계속 약했던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롤오버하면서 가져가는지 아니면 그걸 상당히 줄여서 매수 포지션을 좀 바꾸는지가 되게 관건이에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기적 분석으로 볼 때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됐고 그리고 중요한 동시 만기도 됐고 그러니 어제도 그랬고 이렇게 잘 보시면은 프로그램 거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그래서 요 부분을 지나고 나서 일단은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요 부분을 좀 지나고 나서 시장이 다시 다 방향을 찾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익 매물 소화 과정과 동시만기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좀 중요한 시점에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추후 시황의 강도라고 제표를 했는데 세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지지부진하게 이만큼 왔으니까 있을 거냐 이제 그 차이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순환하면서 지수는 약간 좀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장 베스트는 어떤 거겠습니까? 동시만기 때 포지션을 확 바꾸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꾸면서 동시만기 위로 막 쏴버려서 그냥 갑자기 급등시켜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매물은 나와요. 네. 당연히 그 위로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이틀째 진행되고 있고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히토류하고 반도체 쪽인데 요 맨 마지막만 읽어드리면 이번 회담에서는 상호관세보다는 품목별 무역 통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관세를 몇 프로 하냐가 네. 이슈가 아니고 이거 예. 팔 거냐 말 거냐, 예. 거래할 거냐 말 거냐가 예. 중요한 거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홍콩이 8월 1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법안 시행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이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 하나로 아마도 이쪽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꽤 긴 논의가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내용 이것들을 읽어드리면 가상자산 법제화로 홍콩은 국제금융허브지 않습니까? 국제금융허브의 위상을 유지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시행이 되면 여기에 위안화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스테이블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예전에 비트코인 이런 코인에서 자주 언급을 안 했는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의 자본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갖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중국은 위안화의 뭐랄까요, 그 위안화의 국제화, 네. 그러니까 뭐 통용되는 기초통화의 위치로 막 가고 싶어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지 않아요. 네. 근데 번번이 당연히 미국에서는 제동을 보고 미국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회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의미를 두면서 이 자본시장에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우리 생각의 한계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환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걸 좀 전해드리면요. 위안화가 환율 대비 절상이 당분간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달러 약세가 2026년 말까지 인덱스 기준으로 한 89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죠? 얼마죠? 98, 달러 99 그렇잖아요. 여기 있어요. 제가 적어 오잖아요. 98, 99지 않았습니까? 99, 네. 이제 89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모건스트리에서. 그럼 꽤 지금부터 굉장히 절하되는 겁니다. 많이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중간에 어떤 이벤트에서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의 최근의 상황은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더 거죠. 떨어질 거라고. 예, 아, 달러 그래요? 인덱스가 더 그렇게 대부분 이제 분석 자료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에 갑자기 뭐 생각 안 나는 건 빼고요. 하워드 박스 생각났습니다. 하워드 박스의 노트에서 네. 지난번에 그 관세를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예상치 못한 그 높은 수준의 네. 관세를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제도적 정치 그리고 향후에 그런 제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 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훼손됐는데 이게 다시 걷어들여서 상호관세 이제 다 이제 협상하면서 상호관세 다 없애고 원위치로 다시 갔다 관세 부분이.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똑같을 거냐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똑같이 지금 미국 달러 베이스의 자산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의 자산,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 베이스의 자산에 대해서의 예전에 가졌던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게 지금 달러를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고서에 제 의견이고 보고서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89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안 가고 안 가고는 이들의 얘기는 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목표 주가 뭐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게 정확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기류가 지금 달러 약세 지금보다도 좀 더 약세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완만한 가치가 상승으로 약 7.05달러 정도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에 연관되어 있어요? 원화입니다. 원화. 여기에 뭐 그렇다 치고 네네. 우리 원화도 이 기류에 그대로 있다면 근데 생각보다 요번에 무지하게 빨리 움직였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연말에 하반기에 우리 원화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1,350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랬잖아요. 네네. 어제 1,356원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좀 더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황은 뭘로 움직인다고요? 금리와 환율로 움직입니다. 금리와 환율로.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어디를 잡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시황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상하이에서 미국 간 컨테이너 운임이 관세 발표 이전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뭔가 또 기대감에 의해서 또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또 상황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는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법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급등한 거예요. 이쪽이 왕창.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한 번 급등해서 2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잠깐 있다 그 다음에 또 20% 오르면 가격이 올라서 똑같은 20%가 아니잖아요. 승수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만 오르면 그러면 50% 60% 금방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요즘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고 있던 게 아니면 그냥 뭐 올랐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50% 올랐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50% 며칠 만에 오른 거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쪽도 이번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되고 이게 원래 최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 자본 50억이었는데 5억 원으로 줄였어요. 엄청나게 편해지게 돼. 쉽게 할 수 있게 5억 원 이상으로 자기 자본으로 됐고요. 환불준비금 제도 마련을 했고 환불준비금은 당연히 은행과 국채 등의 자산을 보관하고 금융위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5억 원 이상이면요. 50억하고 5억 원 달라요. 5억 원 이상이면 이거 우리나라에 의외로 이 코인 관련된 사업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법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지금 다들. 아니 기존에 무슨 뭐 기업들도 뭐 출자 요 정도 하는 건 전혀 부담이 안 될 테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뭐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네요. 기존에 안 했었던.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처음에 지금은 상당히 이 코인 시장 안정화됐잖아요. 초기에 아주 옛날 아니더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때 소위 뭐 밈코인이라고 하고 뭐 잡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사업하고 그리고 그걸로 손실 본 사람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업을 했던 애들이 다 있어요. 지금 괜히 다 존재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걸 전부 다들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시장은 굉장히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올해 AI 반도체 2,434억을 투입해서 MPU 있잖아요. 신경망 처리 장치. M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테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MPU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테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왜 종목들이 막 뜬금없이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다 이런 뉴스들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웹툰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와서 그랬어요. 웹툰 패권을 지원하겠다.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 및 수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형 플랫폼을 구성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 웹툰 플랫폼을 구성한다고요? 네. 아니
왜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요? 네. 아니 정부가 이게 할 건가? 그 예를 들어서 웹툰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 코리아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해외로 예. 별로 감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예. 기업들에게는 잘 뛰어놀 수 있게 뭐 해주면 되지 뭘 또 플랫폼을 직접 또 만드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뉴스는 우리 직접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로나 대출, 코로나가 우리가 봄에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대출이 소상공인한테 나갔는데 그게 50조 정도가 9월에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두면은 얘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 어디 디폴트에 연쇄 보도가 나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문 닫고 막 이랬던 자영업자분들이 받은 대출의 만기가 올해 9월부터 막 돌아와요. 9월에 50조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뱅크 설립 논의를 좀 구체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배드뱅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정리하는 데입니다. 옛날에 캠코 아시죠? 네. 매출 급감이나 폐업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해 주는 겁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올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럴 해저드입니다. 그렇죠. 모럴 해저드. 이거 나올 때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뉴스 나올 때마다 화내시는데 우리 사회에는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주빌리 은행 같은 것도 있고 하죠. 예. 그 개인들이 하는 게 뭐죠? 개인 파산 전에 하는 거. 네네. 회생 신청. 회생 신청. 네. 이건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 원래 이게 다 있어요. 계속 그렇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이벤트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우려는 있는 겁니다. 어떤 우려가 있는 거냐면 이거 재원 조달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지만 그럼 결국은 추경이나 또는 추경의 일부하고 민간 금융사가 출자해야 되는데 그럼 민간 금융사가 어디냐? 은행인데 은행들에서 출자 부담이 좀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럴 해저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어렵게 열심히 노력해서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탕감해주고 갖고 있는 사람은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역차별이 생긴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것 때문에 또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도 똑같아요. 개인 회상도요. 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빚을 갚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냥 나 그냥 파산해 안 갚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 요번에도 이 과정에 들어왔고요. 근데 이 그냥 두면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구제책을 해주는 거는 사회적으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우리가 걱정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어떤 뭐랄까요? 틈들이 있겠죠. 틈들이 그것도 있겠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면은 그걸 다 발라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갚은 사람인지 진짜 안 갚은 사람인지 이거를 발라내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 인건비, 정책 비용 뭐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50조 만기는 돌아왔는데 이거 그냥 무너지게 둘 거야를 이제 두 개 놓고 비교해 보면 그 비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막아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있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아준다는 게 뭐 안 갚아도 되게? 그러니까 일부 모럴 해저드를 감수하는 게 효율성상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한 명 개인이나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갚는 게 바보네, 그죠? 근데 그런 얘기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갚은 사람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뭐 그게 나쁘다고 할 건 아닌데 안 갚으면 버티면 되는데 갚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 그렇게 이렇게 뭐 다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책 쓴 사람이 있어요. 빌린 돈 갚지 말라고. 그 책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 나중에 진짜 빌린 돈 안 갚아서 깜빵 갔어. 그건 이제 개인 채무겠죠. 나라 돈 빌리면 이렇게 혹은 뭐 정책 자금 대출하면 안 갚아도 잘 버티면 되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서 뭐 진짜 한마디에 들으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돈 안 갚아도 돼. 그래서 뭐 어차피 탕감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있고요. 실제로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우리 얘기 중에 통용되는 말 중에 나라 돈, 눈 번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눈 번 돈을 찾아서 챙겨야 된다는 얘기하는 이걸 없애야 돼요. 이번에. 이런 거 하면서 그거 없애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리는 있는 거죠. 네. 그 말이 없어져야 돼. 그 말이. 눈먼 돈이라는 말. 예. 근데 그 이제 많이 있죠. 예, 뭐 정책 자금 같은 거 그거 그 무슨 PT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 팀들이 있어. 그래서 나라에서 뭐 무슨 사업 맞아요. 예,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럼 저런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한번 신청해봐야 되겠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안 되고 딱 그 나라가 원하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그 형식의 그 내용에 딱딱 맞춰서 다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억 어디 군에 나왔다 어디 시에 뭐 100억 나왔다 이러면 그 돈 걔네들 다 타먹어. 그리고 이제 걔네는 그냥 그 타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자 받고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또 타먹고. 어떻게 잘하세요? 아이고 신청 한번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인식이 그게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맞아요. 저는 그게 싫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팀들이 있지. 또 뭐 아마 이것도 보통 분들은 다 열심히 어떻게든 갚으려고 할 거예요. 예. 할 텐데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답답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는데 이래서 이제 짜증난다 이러면서 저 외국인 한번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떠나기 전에 미리 아예 떠나면 좀 그렇고 사전 답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투어가 있죠. 미국 투어 이번에 7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7기는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예정을 저희가 해놓고 있고요. 이번에는 뭐 하버드, MIT, 예일, 브라운, 컬럼비아, 아이비리그 다 갑니다. 이럴 때 이제 아이와 함께 네가 갈 학교다. 하버드 딱 보여주는 그런 아빠가 한번 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현직자,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금융 리더, 보스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 챙기는 거죠. 아이의 미래, 나의 자산, 예술적 소양 다 챙길 수 있는 미국 투어 7기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온 가족분들이 좀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